안녕하십니까. 스터디코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남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진이라고 하고요. 스터디코드 연구소에서 수학,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코드 작품화 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서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네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처음 듣는 그 순간 네가 가진 모든 전 재산과 빚을 다 끌어모아서 몰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이어트의 코드요. 정말 이지저지 다 해봤는데 그런 짓을 안 하고도 훨씬 더 빨리 살도 빼고 건강해졌을 것 같고, 미팅에서 남자친구 사귈 생각하지 마라. 미팅은 술 마시러 가는 곳이다. 라는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시간 낭비 좀 그만하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미련 없이 다 팔라고. 그러면 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많이 먹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코드는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코드를 하나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도망쳐간 곳에 낙원은 없다. 자기 불신만 가득한 불신 지옥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방황하고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벗어나게 해줬던 워크 코드거든요. 네가 일을 할 때 인정받아야 할 것은 주변 동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 코드를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저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스터디코드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의 코드랄까요? 회사는 어벤져스처럼 운영해낸다. 과거의 CEO 조남호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라 힘만 센 헐크도 있고 몸만 강한 모도 있어서 이렇게 장점을 합쳐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과거에 제가 도망치는 습관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문제에 딱 닥쳤을 때 뭔가 나 이거 감당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도망쳤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에 도망친 기억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아리를 창립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아리를 새로 만드는 단계였는데 그러다가 하나 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신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 신문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되게 크고 그걸 이제 학교 전체에 뿌리는 거라서 되게 책임감도 막중한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일단 신문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뭘 해봤겠어요. 그리고 그때 다른 동아리원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막 참여를 하거나 열성적으로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었어서 거의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급으로 그런 일이었는데 신문 어떻게 만드는지 서칭도 많이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친구들도 좀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여러 번 이제 다독여보고 이제 계속 일을 진행을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팍 터지더라고요. 나 이거 절대 못해. 난 이거 못하는 일이야. 난 이거를 할 능력이 없어. 라고 딱 결론이 내리고 그대로 그 일을 놔버렸어요. 그때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 한 번 가지고는 되게 큰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한 번의 기억 때문인지 뭔지 그 다음 일도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도망쳤는데 이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 도망치는 패턴, 습관이 자꾸 몸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팀장님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완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까지 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공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까였어요. 굉장히 비판도 많이 듣고 그날따라 굉장히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제가 들어도 그때 잠깐 주신 의견이 제가 며칠을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난 지금 그동안 뭘 했나,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날로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자괴감에 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내가 이런 것들을 냈을 때 또 저렇게 많이 까지 않을까? 그러면 날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부터 일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터디코드에서 10년을 넘게 계속 저의 청춘을 바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건가?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그 10년을 내가 헛보낸 건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하자라는 코드였고, 그 코드를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스터디 코드에서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저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또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저는 그 원대한 목표, 높은 기준이랑 멤버들에 대한 기대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난 10몇 년을 원대한 목표나 높은 기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루라고 멤버들한테 닥달한 거죠. 그러다가 멤버들이 이거를 못 이루면 되게 실망하고 미워했다가 그럼 그냥 다 버리고 혼자 일할까 하다가 잠깐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나랑 같이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멤버들이 소중했다가 막 멤버들이 미워졌다가 우리 멤버들이 막 소중해졌다가 이 왔다 갔다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일단 하여튼 대표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스럽게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정말 이 회사 운영이나 조직이라든가 같이 일한다는 거의 코드도 진짜 깊이 고찰해서 이것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일을 해야겠다. 말만 코드를 알고 살자고 해놓고 막상 회사에는 내가 그거를 제대로 고민 안 해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딱 깨서 눈을 딱 떴는데 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침대에서 기어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왠지 직감적으로 내가 그동안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회피했던 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망치는 패턴, 습관을 좀 제대로 한번 깊게 파보자.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딱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뭔가 이걸 못 해내서 주변에서 뭔가 욕을 먹을까봐 두렵다. 주변에서 나에게 실망을 할까봐 두렵다.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를 못 믿는 마음. 나는 이걸 아무리 애써도 난 이걸 못한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게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미쳤나봐. 너무 솔직한 얘기죠. 왜 그렇게 빠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10년 넘게 이제 스터디 코드 일을 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큰 목표나 그런 것들은 다 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이제 집중을 한 거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하고 처음에는 나름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는 큰 목표들은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자만심에 빠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자괴감에 빠진 거죠.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나 지금 회사 일하는 거 재미없다, 힘들다, 술 먹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동료분들께서,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많이 영감이 됐어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경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고 우리가 처음 스터디 코드를 시작하면서 팀을 꾸리고 한 이유는 우리끼리 이제 뭔가 경쟁하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하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스터디 코드를 시작하던 이 열정적인 서보연의 20대 초반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주변에 누군가를 신경 쓴다거나 누구한테 좋은 평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스터디 코드를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로 열정을 다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과거의 나로 돌아가자.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처음 목표로 했던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정말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에 따라서 내가 그 기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슬럼프를 좀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도망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공부였거든요. 뭐 공부에서만큼은 진짜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고 제가 성적이 뭐 항상 안정적이고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원서를 한참 쓸 때는 뭐 주변에서 너의 성적이 불안하니 뭐 너가 수능 때 어쩔지 모르니 좀 낮춰 써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되게 그때 확고한 목표 대학 있었거든요. 저는 고려대 아니면 안 간다. 그때 주변에서 자꾸 너 못한다니까? 너 망해. 넌 고려대 못 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때 되게 이상하게 불안해서 원서를 낮춰 쓸 법도 하고 그런가 하고 뭔가 포기를 할 법도 한데 아닌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에서만큼은 그렇게 도망을 안 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에서는 이렇게 확신 있게 뭔가 안 도망칠 수 있었을까? 도망치냐? 직면하냐를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도 내가 나를 믿냐? 아니면 안 믿냐? 라는 그 차이더라고요. 그 때를 기점으로 그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코드를 제대로 알고 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랑 높은 기준도 잡고 멤버들에 대한 어떤 아끼는 마음도 다 잡고 원대한 목표는 안 버렸어요. 근데 이걸 꼭 한 사람이 각 사람이 따로따로 이룰 필요는 없더라고요. 각자의 장점을 모아서 어벤져스처럼 목표를 같이 달성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대한 목표도 낮추지 않을 수 있고 멤버들도 단점이 아니라 장점 위주로 보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멤버들을 보게 됐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타노스를 무찌르듯이 원대한 목표를 무찌를 수 있겠다 그렇게 제 어떤 관념이 바뀐 거 동시에 못 잡을 것 같은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혀서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입에 거의 달고 다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을 진짜 달고 다녔거든요. 그 말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포기를 해서 편한 거는 한순간이고 뒤에 남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 도망친 기억, 도망친 습관만 남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친구와의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일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좀 더 저돌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평소 같으면 전 이거 못하는데요? 전 이 분야 전혀 모르는데요? 라고 할 만한 것들도 일단은 해낼 방법을 좀 고민하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표님이 저한테 야 아랍어의 코드 좀 연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랍어요?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해낼 방법을 좀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대로 설득했다. 아직도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긴 해요. 아직도. 그런데 어쨌든 코드로 정리되니까 되게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막 또 혼란스러우려면 잠깐만 어벤져스 딱 떠올리면은 맞아 어벤져스지. 그러니까 코드의 위력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언어로 정리되고 이미지로 정리되니까 과거로 그냥 관성에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딱 그 단어,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갈 때는 혹시 언제 돌아갈 때 뭔가 원대한 목표에 의해서 기준이 못 달성됐을 때 자신한테 못난 거죠. 그거는 모두의 책임인데 가끔은 쪼잔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고 막 그럴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끔 또 나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코드를 떠올리며 극복을 하고 비슷한 사례도 한 번 있었는데 같은 코드로 극복한 게 제가 회사에서는 팀장이고 같이 일하는 팀원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시기에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팀장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팀장이면 친구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리면 무능한 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 때가 있었는데 만약 제가 그 코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실수를 했겠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팀원들은 팀원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코드를 그 전에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랑 일을 할 때 내가 뭐 이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같이 정말 세상에 놀랄만한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힘을 모으라고 팀원들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원들이랑 저희 파트너분들이랑 즐겁게 하루하루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살고 있고요.
일단 그 코드를 알게 되면 도망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도망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한계를 깨부수면서 살고 있어요. 물을 되게 공포증 수준으로 무서워했는데 뭐 무릎까지만 와도 너무 무서워서 물에서 나가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물 공포증을 극복을 하고 뭐 수영도 배우고 뭐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더 저의 한계를 깨부수고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기 믿는 거는 저를 이유 없이 일단 믿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완전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스터디 코드스러운 얘기긴 한데 모든 방법을 제대로 찾으면 원래는 모르던 거더라도 뭐 주변에 책을 보든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든 방법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는 몇 개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첫 번째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은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주변의 평가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안 혼나려고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직장인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혹시 지금 일을 하시면서 주변의 평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그런 거 다 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우리 회사는 이 주변의 인정과 평가에 목매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다 또는 내 기준대로 일을 했을 때에 재미없다 어차피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사직서를 내시고 이직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 때가 되게 도망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꼭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렇게 도망쳐봤자 기준 없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간 곳에는 나 과거에 공부를 포기했었어 라는 그 후회가 남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 몸에 남아서 습관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스스로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패턴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좀 저주 같지만 꼭 그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하는 코드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혼자 살 수 없고 살다 보면은 사업을 안 하더라도 협업을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협업에서 자기가 뭔가 리딩을 하는 사람이면 이 어벤져스 모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장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원대한 목표, 높은 기준을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거라서 이거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데 꼭 기억했으면 하는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코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코드를 몰랐던 조나무와 일했던 멤버들이 만나시죠.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드를 몰랐던 조나무와 일했던 여러분들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점 위주로 못 보고 단점 위주로만 심지어 어벤져스도 단점이 있는데 인간은 다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근데 단점 위주로만 보고 장점을 안 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심으로 그냥 우스개로 한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